이번엔 보험의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제 보험이란 게 한 번 다치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설정을 어떻게 해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볼 텐데, 보험에서 중요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계약자.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으세요? 계약자는? 가장 명확하게 말하면 계약자는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예요. 돈 내는 사람.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입니다. 그럼 피보험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뭐 혜택 보는 사람이요 뭐 하실 수도 있는데, 피보험자는 피 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피보험자는 다칠 분, 돌아가실 분이 피보험자죠. 수익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왜 사람이 중요하냐면 설정이 엄청 다양합니다. 설정이 다양한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돈도 내가 내고 피도 내가 보고 돈도 내가 받는다? 큰 무리는 없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니까 큰 무리는 없는데, 바로 다음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 보험회사는 자선단체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보험회사도 돈 벌려고 하는 곳이니까 보험회사는 돈 낼 사람, 계약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어디까지나 피 보는 거에 대비한 거죠. 피를 안 볼 거면 보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에서는 피 볼 사람, 피보험자도 꼭 있어야 되는데, 수익자는 없어도 됩니다. 수익자는 없어도 돼요. 보험 처음 가입하실 때부터 수익자를 그냥 비워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꼭 보세요. 오늘 보험증권 보니까 수익자가 비워져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엄청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원칙은 이거예요. 수익자가 없을 때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입니다. 다진 사람이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없어도 이게 사실 안보험이나 최선보험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다진 사람이 받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슬슬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될지 감이 오시죠? 사망보험일 때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수익자가 없는데 이게 사망보험이다. 그럼 피보험자 돌아가셨어요. 돈 누가 받을까요? 원래 피보험자가 돈을 받아야 되겠죠. 수익자가 없을 때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수익자인 거니까. 그런데 피보험자마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때는 피보험자이자 동시에 수익자인 그 현재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받게 되겠죠. 이게 실제 언제 문제가 됐냐면, 예전에 좀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랑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가 딸이랑 둘이 살다가 그 여학생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을 가입했어요. 물론 계약자는 어머니가 했겠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입할 때 수익자를 그냥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나고 이제 어머니가 마음 좀 추스리시고 몇 달 뒤에 보험이 생각나서 보험사에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혼한 아버지 있죠. 한 번도 연락도 없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뉴스에서 사건 난 거 보고 다음날 신문에서 사망자 명단에 자기 딸 이름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날 보험사에 찾아가서 자기 몫으로 보험금 5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그 어머니가 보험 가입할 때 돈이 엄마가 되니까 수익자를 돈을 낸 어머니로 해놨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였어요. 수익자를 비워놨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게. 보험이 있으시면 꼭 보세요. 수익자가 비워져 있나 안 비워져 있나. 비워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비워져 있는 계약 건수 많이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 피보험자 남자분이 결혼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예쁜 딸 낳았어요. 그럼 또 딸이 또 얼마나 좋고 막 이쁘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도 딸이 걱정되죠. 나 없으면 딸이 무슨 돈으로 사나. 걱정되기도 해서 딸 크라고. 딸 크라는 돈으로 수익자를 딸로 해두고, 돈 당연히 아빠가 버니까 계약자 아빠가 하고 피보험자도 아빠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혼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건 다 얘입니다, 얘. 그래서 여자분이 이제 그냥 안 키우기로 해서 남자분이 이제 딸을 데려왔어요. 남자분이 일해야 돼서 바쁘니까 딸을 남자분의 어머니, 딸의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번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사망. 이제 피보험자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보험금 나오는데,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나올 때 딸이 성인이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돼.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나오는데 딸이 미성년자다. 이때부터는 한 번도 상상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험금을 못 받죠. 그럼 친권자가 받는데 친권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혼을 했어도 친권은 이혼한 상대방한테 자동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친권을 누구한테 주는 게 좋을지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혼했을 때 こんにちは、 이 健太郎 남자분이 で 이거 す。 세 개 중에 하나만 先 바꿔놨으면 に言って 아무 お 일도 き 안 ま 벌었어. すと、今後の資産形成を考えたとき 어떤 걸 に、 바꿔놨으면 됐을까요? 今回の動画はものすごく重要な話です。 보험의 모든 ここ数 문제는 年、 다 日本人 수익자에서 の間 발생합니다. で投資 수익자에서 がかなり広がりま 딸 し 누가 た。 키우죠? また最近は株 할머니가 価の調子もよく、 수익자를 さらに世 할머니로 の中の状 바꿔놨으면 아무 況 일도 など 안 を反 되는 映してか、現 수익자를 金の損、 할머니로 投資 바꿔놨다가 딸이 성인이 되면 다시 딸로 바꾸는데 이걸 왜 안 하냐면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볼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바꿔놓은 겁니다. 이 경우를 외우지 마시고 뭔가 앞으로 나나 내 주위에 뭔가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꼭 보험증권 한 번만 보세요. 그때 바꿔놔야 큰일이 안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왔을 때 한 번만 체크해보는 게 그리고 그 중에 어디를 보느냐 수익자를 보는 게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분이 어딜 가서 이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아유 그래 나도 이거 빨리 수익자를 엄마로 바꿔놔야지 했는데 우려 맞으면 엄마가 못 믿어올 수도 있어. 그렇죠. 엄마라고 다 막 믿음직하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막 엄마가 어디 막 돈 막 이상한 데 쓰는 것 같고 막 좀 그래. 그런데 내 친구 중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친구. 그러면 딸을 친구한테 맡겼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수익자 친구를 바꿀 수 있을까요? 타임? 됩니다. 뭐 얘기가 돼야 얘기가 되겠죠. 바꿀 수 있어요. 가입할 때는 안 될 거예요. 가입할 때 안 되는데 중간에 바꾸는 건 됩니다. 바꾸는 건 되니까. 근데 바꿔도 좀 곤란하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수익자인 친구분이 만약에 피보험자 돌아가셔서 돈 받으려면 사망진단서를 떼야 되는데 친구한테는 안 떼주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너 돈 받아라 하고 떼주느냐? 안 떼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소송까지 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기는 된다. 이렇게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부가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애를 안 낳기로 했어요. 우리 둘만 살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죠. 뭐 돈은 남편이 내고 피보험자 아내하고 수익자 남편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보험 가입하고 이 부부가 화목했다. 역시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화목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목이 제일 중요한데 이 보험 가입하고 이 부부가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자분이 너무 무서워서 이혼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분이 무서워서 이혼한 겁니다. 무서워서 몇 년 뒤에 여자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보험사에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서워서 이혼한 이 남편이 이혼하고 나서도 4년 동안 내가 죽어야만 나오는 보험을 안 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다른 보험은 다 피보험자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망보험만 피보험자가 바로 가서 보험 깰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단 2010년 4월 1일부터 나온 보험만 됩니다. 그 이전에 나온 보험은 그게 안 되니까 참고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혼을 하고 수익자를 할머니로 바꿔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너무 많거나 지병이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에 있어서는 수익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슬픈 건 슬픈데 보험에서 일이 나는 거는 피보험자한테 뭔가 일이 있어야 일이 생기는 거지 수익자 돌아가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사람을 그 계약자가 새로운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합니다. 아, 새로 그냥 지정만 하면 새로 지정만 하면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자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수익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지정을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유 아들도 지병이 있었어.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들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거기까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신데. 있을 수 있어. 네. 일단 앞에 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수익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사례. 아까 수업 보신 분 기억나시죠?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있었는데 그 사례랑 얼핏 보면 비슷해요. 둘 다 지금 현재 수익자는 없으니까. 돌아가셨어요. 둘 다 없으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 네. 복습해보면 아까 나왔던 처음부터 수익자가 없던 경우는 그 경우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수익자가 되는 거니까 그 경우는 사망보험이라면 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게 돼요. 처음부터 수익자가 없었을 때는. 처음부터 없었을 때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아니죠. 할머니가 있었어. 처음부터 없진 않았잖아요. 네. 원래는 있었죠. 원래는 있었는데 미처 지정하지 못한 사이에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수익자가 원래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새롭게 지정해야 되는데 계약자랑 피보험자도 돌아가셔서 지정을 못하는 경우는 원래 수익자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아 할머니 그렇죠. 돌아가셨으나 일단은 그렇죠. 할머니. 원래 수익자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거는 돈을 할머니의 상속인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리죠. 근본적으로. 아까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받게 되지만 이 경우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지정을 해놨냐 안 그렇죠, 해놨냐.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하니까.
풀리셨죠? 네. 아우, 알겠습니다. 또 얘기해 주시니까 또 금방 풀렸네요. 네. 네, 이번엔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실손보험은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런데 실손보험이 최근에 한번 바뀌었어요. 2017년 4월 1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선생님 원래 보험이 보험사별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실손보험만큼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은 표준약관이라는 하나의 약관을 모든 보험사가 다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다 똑같아요. 어디서 가입하든지. 바로 그 표준약관이 2017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바뀌어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손보험은 이거는 잘 모르시는데 표준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아니고 뭐 80%까지 받느냐 90%까지 받느냐 이 차이인데 보험료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몇백 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실손은 표준형이든 선택형이든 1년 갱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매년 갱신이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보시고 선생님 제 거는 보험료가 뭐 3년 갱신이던데요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2017년에 표준약관이 바뀐 것처럼 표준약관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그 바뀐 기간이 다르면 저 1년이냐 3년이냐 이거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방향은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험료는 매년 갱신이 되는데 갱신은 원래 새롭게 바뀐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무슨 말이야? 갱신이?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험료는 조금씩이라도 매년 오르는데 이걸 좀 자동차 보험하고 헷갈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를 많이 내서 보상을 많이 받으면 다음에 보험료 왕창 오르죠. 실손 똑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병원 많이 가서 보상 많이 받으면 내년에 또 보험료 많이 오르니까 내가 좀 아픈 건 정신력으로 좀 버텨야겠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실손의 보험료 갱신 여부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많이 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병원에 안 갔다고 해서 보험료가 안 오르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억지로 아프지도 않은데 가실 필요는 없지만 아프면 가세요. 아프면 가세요. 그것 때문에 오르지 않습니다. 아프면 가세요. 실손은 쭉 그냥 만기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본적으로 15년 만기짜리 상품이에요. 그래서 15년이 딱 되면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걱정이 되죠. 그래 15년 동안 병원 많이 가면 또 재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신력을 막 다시 발휘해보자. 병원에 안 가. 그러실 필요가 없겠죠. 재가입을 할 때 보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건 나만 원하면 보험사에서는 재가입 거절권이 없어요. 가입을 무조건 시켜줘야 됩니다. 몇 살까지냐면 100살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따라서 80세인 보험도 있고 90세인 보험도 있어요. 전 마지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00살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실손보험인데, 그러면 2017년 4월부터 지금 바뀌어서 판매되고 있는 실손이 뭐냐?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네모가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실손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실손. 이 안에는 이 세 개 다 기본으로 껴 있었습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도수치료가 뭔지 아시죠?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받는 것들이 도수치료입니다. 비급여 주사는 뭘까요? 마늘 주사, 배곡 주사, 비타민 주사, 이게 비급여 주사입니다. MRI는 MRI. 원래 있던 실손은 이 세 개가 기본으로 껴 있었어요. 기본으로 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실손 한도가 5천만 원까지죠. 그러면 어떤 분은 도수만 5천만 원 맞고, 어떤 분은 주사만 몇천만 원 맞고, 어떤 분은 MRI만 몇천만 원 찍는 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얘네가 기본 항목이었으니까. 그런데 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분들이 돈을 괜히 많이 낸다.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새로운 실손은 얘네 세 개를 특약으로 따로 빼냈어요. 이렇게 특약으로. 그래서 2017년 4월부터는 이제 실손에 가입하려면 무조건 얘네 세 개를 뺀 기본 실손에 일단 가입을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나 허리 많이 아프면 도수 특약만 추가. 주사를 많이 맞으면 주사 특약 추가. MRI 많이 찍으면 MRI 특약 추가.
특약을 2개 추가해도 되고 3개 추가해도 되고 특약을 다 추가를 안 해도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물론 특약을 추가할수록 돈이 많이 들겠죠. 뭐 30대 평균이 9,799원이면 뭐 도수 특약 추가하면 1,000원 더 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MRI까지 하면 1,339원 더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저 특약 3개를 다 가입하면 원래 있던 실손하고 똑같은 거죠. 얘네 3개가 떨어져 나온 게 원래 실손이니까. 그런데 저거 특약 3개를 다 가입해도 원래 있던 실손보다 쌉니다. 보험회사가 우리를 생각해줘가지고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힘내세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기본 실손 항목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실손은 우리가 쓴 돈의 80% 보상으로 알고 있죠. 기본 실손 항목 80%까지 보상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특약 3개는 쓴 돈의 70%까지만 보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싼 거고. 근데 사실 70%면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10% 정도면 괜찮은데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전에는 도수만 몇 천만 원 맞는 분이 있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저게 액수의 제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수는 1년에 350만 원까지만, 주사는 250만 원까지만, MRI는 30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각 도수랑 주사는 50회까지만 되는 걸로 바뀌어서 원래 있던 실손하고 새로 지금 나온 거랑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다 다르니까 답은 없는데 원래 있던 실손에서 이걸로 원하면 바로 바꿔줍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이거 더 싸니까 바꿔봐 해도 섣불리 바꾸진 마세요. 왜냐면 원래 있던 실손에서 이걸로 한번 바꾸면 다시는 못 돌아갑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 실손이 다 되면 좋은데 실손이 또 안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어떤 게 안 되는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신사역. 이거 뭘까요? 이거 안 돼요. 신사역이 많은 게 있어요. 저도 사무실에 신사역이 있는데 신사역 1번 출구 나가자마자 붕대 감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아니 누가 여기 동네에서 붕대 안고 돌아다니면 오 다쳤나 봐. 막 쳐다보잖아요. 이 동네는 붕대 안고 돌아다니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유 뭐 모자 썼네 그 정도. 왜냐면 여기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형외과의 거리니까. 성형 관련된 비용 실손 안 돼요.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성형 안 됩니다. 성형 안 되니까 이거 주의하시고. 이건 뭘 것 같으세요? 이거는 산부인과 출산 관련된 비용 실손 보상이 안 됩니다.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되고. 이거 뭐냐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마크냐면 한 번 좀 들어보셨죠? 미국의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고 존스 호킨스 의대병원 들어보셨어요? 존스 호킨스 의대병원 그 마크예요. 왜 가져왔느냐? 해외에서 치료받으신 거 실손 보상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은데 오늘 보험증권을 보세요. 만약에 실손이 있으신데 내가 갖고 있는 실손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 하면 해외 치료분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가입한 거는 안 되니까 해외 치료분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보험증권을 서랍에서 꺼내셔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고 갖고 있는 것들을 보신 다음에 뺄 거 없나 바꿀 거 없나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이거 끝나시고 꼭 보험증권을 한번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손이라는 게 실제 쓴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 실손 의료비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봐요. 병원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10,000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A 실손 가입했으니까 당연히 10,000원 받아. 그렇죠. 그럼 B 실손도 가입해. 그럼 10,000원 받아. 그럼 20,000원 받는 거죠. 동시에. 그게 좋네요. 많이 가입할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네. 제가 자꾸 순수한 게임 같아서 좀 그렇게 안 되겠죠. 안 돼요, 또? 안 되고 실손은 하나만. 하나만. 그러니까 실손을 2개 이상 가입하시면 안 돼요. 아니, 암보험은 막 여기저기 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별로 중복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일이 외우지 마시고 제가 기준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기준만. 일단 보험 중에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어떻게 갇히건 병원비를 얼마 쓰건 내가 얼마 받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암보험 5,000만 원짜리. 병원비가 얼마 나오든 그냥 5,0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쵸? 예. 이렇게 내가 받을 돈이 이미 정해져 있는 보험은 중복이 돼요. 뭐 종신보험 1억짜리 3개 가입했다? 각각 1억씩 3억 나옵니다. 네.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딱 내가 손에 날 만큼만 돈을 주는 보험이 있어요. 뭐 실손보험 대표적이고 네. 화재보험도. 선생님 화재보험은 5억 이렇게 써 있던데요. 화재보험 5억은 불나면 5억 준다는 게 아니고 5억 한도 안에서 불난 만큼만 돈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차 있어요. 차 있죠? 자동차 보험 2개 가입하세요? 자동차 보험 저는 하나만 있는데. 하나만 있으시죠? 네. 2개 가입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게. 그것도 2개 가입하면 또 더블로 나오나? 생각 안 해봤네요, 그건.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네. 더블로는 안 나오겠죠.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동차 보험도 두 개 가입하는 분 없잖아요. 어차피 손에 난 만큼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준은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중복 가입을 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냥 네. 생돈 날리는 거네요? 그렇죠. 다 달라가요. 보험료는 내고 있는데 받는 건 딱 한 군데니까. 다 달라가요. 근데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회사에서 좋은 회사 다니면 네.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실손보험 들어주고 또 나도 그냥 개인적으로 실손 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중이다. 있긴 있어요. 이중이라서 그럼 이제 그 경우는 그냥 유지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요? 그럼 병원비 10만 원 나왔으면 80%니까 8만 원이면 그럼 4만 원, 4만 원 각각 신청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3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3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냥 한 군데만 신청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시다면 한 군데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뀌어서 2009년 10월 이후에 나온 실손들은 다 한 군데만 신청하면 그 돈 계산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돼 있으니까 혹시 2개 있으신 분은 한 군데만 신청하시면 된다. 또 이제 앞날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보험이란 보험은 그냥 다 들고 내가 지금 무슨 보험이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갖고 암보험이 몇 개가 있고 실손이 진짜 중복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에 네. 들어가면 내 보험 다 보여. 내 보험 다 보여. 내 보험 다 보여. 이름 좀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내 보험 다 보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게 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라서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네. 내 이름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보험이 있으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보시면 분명히 내가 이게 있어 분명히 나오거든요. 나와서 언제 들었지? 뭐 이런 거. 보험증권도 보험증권에 보면 사실 다 나오는데 그게 종이라서 이사할 때마다 잃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걸. 아니면 장문 속에 넣어놨다가 장문 틈에 끼면 영원히 못 찾고 그럼 이제 내가 보험 쓸 때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내 보험 다 보여 들어가시면 보험증권 내용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트 이용하셔가지고 내가 중복된 게 있는지 필요 없는 보험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